지금 전 세계가 AI를 이제 뭐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전력을 생산한 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국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국가 에너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은 뭐 더 하고요. 저렇게 값싼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저걸 저장을 해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장해두기 위해서 대규모의 ES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이제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글라스기파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저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채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깔았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저게 디플로이먼트라고 돼 있는데, 저걸 이제 설치해서 이제 설치 물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설치 물량이 이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FSD, 그다음에 뭐 향후 로보택시 등등에 관한 그런 기대감도 이제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이걸 이제 테슬라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 자체가 또 중요한 뭐 정보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ESS 그 설치 물량을 이렇게 늘린다. 이게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의미를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2분기에 테슬라 에너지가 에너지 스토리지를 설치한 물량 수준이 YOY 157%,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 전분기 대비해서 132% 증가했는데요. 이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 레스럽 메가팩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연간 40기가와트인데, 이 최대 가동 용량에 가까워질 정도로 설치가 된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도 이제 테슬라 새로운 메가팩 공장을 지금 40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설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이제 생산을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테슬라의 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저게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뭐 전기차에 비하면 저게 마진율이 약 한 40% 가까이 된다는 뭐 글도 있던데요. 저게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되게 되면 테슬라의 또 다른 성장 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만의 의미로 국한해서 볼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왜 저렇게 ESS 공급 물량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사실은 한국은 에너지 소비 대국이거든요. 사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은 에너지 다소모 국가이고요. 다소비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뭐 글로벌 환경 단체 쪽에서는 기후 깡패라고 악명으로 불릴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되게 낮습니다. 사실 되게 쪽팔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저게 이제 줄여서 LCOE라고 하는데, 균등화 발전 원가, 발전 단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저게 이제 영어로는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걸 LCOE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거에 이제 생산 원가에, 발전 원가의 레인지 범위를 따져본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물론 저기에는 IRA 이제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새로 건설되는 파워 제너레이션 에셋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전원별로 미국 내 평균 발전 단가를 이제 좀 범위별로 따져보면 제일 싼 게요, 저 온쇼어 윈드라고 해서 이제 이 연안의 풍력 발전이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스케일 솔라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솔라는 이제 뭐 보통 우리 이제 뭐 주택가라든지 좀 가까운 데서 소규모로 하는 그런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오서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당연히 지열이고, 그 다음에
저게 가스 컴바인드 사이클 플랜트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뭐 그냥 가스 연료 발전을 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석탄 발전, 그다음에 이제 이 연안에서 떨어진 그 풍력 발전, 그다음에 이제 뭐 지붕 위에 올려 있는 태양광 패널을 얹어서 이제 발전하는 거. 그리고 저기 보시면 뉴클리어 플랜트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란 말이에요. 저게 생산 단가 비중이 생산 단가의 범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규모,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또는 지열이든 대규모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들의 생산 원가가 훨씬 더 싸요. 한국은 이걸 거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다 보니 그렇게 뭐 일정하게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은 뭐 더 하고요. 저렇게 값싼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AI를 이제 뭐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전력을 생산한 건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국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국가 에너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석유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각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수 있고 한국은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돼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 간헐적인 에너지죠. 그 간헐적인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는 ESS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 기반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제조 기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한심하다고요. 자, 리쇼어링 등 제조업 공장도 늘리는 와중에 트럼프가 신재생에 대해서 적대적 논리를 펼치는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저게 이제 저렇게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저 값싸게 생산되는 저 에너지들은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 햇볕이 강할 때 안 강할 때 여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고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달라지고 언제 생산됐다가 언제 또 생산이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산된 시점과 그 전기 소비 시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걸 저장을 해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장해두기 위해서 대규모의 ES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게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앞으로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ESS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할 수 있는 기한 동안에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적용처는 당연히 전기차이겠지만 전기차 다음으로는 ESS 시장이 될 거라고요. 그 외에 뭐 UAM이라든지 전기 선박이라든지 뭐 전기 중장비라든지 이런 전기 트럭이라든지 가겠지만 지금 가시적인 시점에서 제일 가파르게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용처가 전기차에 이어서 ESS 시장이라는 것이고 ESS 시장의 성장이 얼마나 가팔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ESS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저것이 그 테슬라의 새로운 실적 매출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니힐님이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뭐 니힐님 자체가 정리했다기보다는 미래에셋 증권의 그 리포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니힐님이 요약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AI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연산의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라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전력량은 2023년 67기가에서 2030년 가면 164기가로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AI 관련 비중은 2023년 2.4에서 2030년 41.5%로 대폭 증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냉각 시스템 시장도 이제 성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저 고성능 칩을 올려서 에너지 소모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글라스 기판도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실리콘 인터포즈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뭐 글라스 기판 시장 별로 안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리콘 인터포즈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글라스 기판은 기존의 유기질 기판에 비해서 매우 많은 장점들을 휘지도 않고 대면적으로 만들어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을 엄청나게 줄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저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채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즈를 그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존의 유기질 기판의 상당 부분을 빠르게 잠식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웬만큼 양산되고 수율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거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달리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리콘 인터포즈 수준만 대체하는 것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게 너무 단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바보잖아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저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쓰는데 전력 소비가 뭐 저 글라스 기판만 채택하면 전력 소비를 2배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저걸 채택을 안 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텐강과 ESS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6년까지 3,199 테라와트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아까 발전 원가가 낮은 LCOE가 낮은 그 태양광 승장세가 이제 높을 거고요. 태양광 발전소는 또 이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탄소 배출권 등등을 감안하면 태양광 이제 그 발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리고 태양광은 또 완공 프로젝트 기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풍력에 비해서 짧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2024년부터 35년까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약 10년간 미국에서 태양광이 풍력보다 약 2.7배 더 많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이나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2023년에 미국 기업들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태양광이 65%고 풍력이 35%다.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구매한 PPA 중 태양광의 비중은 80%로 압도적으로 높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이 이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ESS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시장은 2023년 82기가에서 2030년 436기가와트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2035년까지 이게 뭐 그 전망하는 업체들마다 다릅니다만 2032년까지인가 그게 뭐 4.3 테라와트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수요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걸 봤는데 2030년에 436기가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0분의 1보다는 좀 시기가 빠르니까 10분의 1보다는 더 큰 규모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 15%. 전체 향후 배터리 수요의 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 주요 성장 요인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가 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고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설치 비용이 이제 계속 하락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ESS용으로 활용하는 용도도 점점 확대될 거다. 그래서 LG엔솔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난징 공장에서 이제 9기가와트씩 ESS용 LFP 배터리 양산하고 26년에 미국 애리조나 그 16기가, 거기 36기가가 사력파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6기가가 LFP 배터리 라인을 이제 가동하고 그래서 AMPC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뭐 특히 ESS는 컴팩트한 전기차처럼 컴팩트한 공간에 최대한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높일 필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절박함의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LFP가 안 쓰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LFP는 ESS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값싼 배터리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IRA 그 세제 혜택 측면에는 IRA 시스템상으로는 전기차용 배터리만 이제 대상이 되고 ESS용은 배제가 돼 있죠. 그러면 중국산 ESS가 침투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를 지금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기로 지금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ESS용으로 생산하는 배터리 수요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창한 부장이 정리한 장표를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그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결은 다르지만 유럽 시장에서 르노의 LFP 파우치 배터리를 LG엔솔이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한 것, 이것도, 그리고 지난 인터 배터리 행사 때 그 유럽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그 LG엔솔하고 삼성이 그 주로 이제 ESS 쪽 그 제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용으로 ESS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대규모 ESS 이제 개발 능력을 이제 선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 시장을 이렇게 이제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ESS 시장이 이제 커지면 마찬가지로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액 일단 수요량이 그 당초 그냥 전기차용만으로 생각했을 때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돼 있다. 이런 점을 조금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ESS용에 쓰이는 팩이라든지 또 컨테이너, 그와 관련된 엔드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의 이제 또 실적이 앞으로 또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